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45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내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소개했던 대로 민승기 작가의 시니어 수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S24에서 책을 검색하다가 이 시니어 수업이 최근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얼른 구매를 해서 틈틈이 읽었습니다. 읽고 보니까 빨리 여러분께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강 작가의 작품 3개 끝내고 바로 들고 왔습니다. 이 작가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민승기 작가님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행복비전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거의 그 강연자로서 삶을 오래 한 거의 40년 가까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그 작가이자 이 민승기 원장님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93세인데 4년 전까지 이렇게 같이 모시다가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아직도 케어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어쨌든 이분은 주로 어떤 강의를 하고 다니시냐면 기업과 지자체 뭐 이런 교회라든지 단체 이런 데에 많이 강연을 하시는데 리더십과 대인관계 또 소통 부부 세미나 이거를 주로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책도 많이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번 이 책이 벌써 10권째라네요. 저는 이번 책을 이번까지 4권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내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나 봅니다. 이 책도 시니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60이 넘고 한갑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시니어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그 시청자 중에서 뭐 20, 30대라든지 40대라든지 이런 분은 아직 시니어는 아니지만 오늘 저와의 그 이야기에서 미리 준비한다 또 미리 맛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먼저 경험한 사람은 아무래도 더 내실이 다져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래 힘내보자.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들고 왔는데요. 이 저자는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면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자 그 민승기 원장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가지 테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삶의 관점을 바꾸는 심테크, 그 다음에 인생의 속도를 바꾸는 시테크, 그 다음에 AI 시대의 경쟁력을 하는 지테크,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인테크,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근테크, 이렇게 5가지 테크로 우리에게 시니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전략, 방법 이런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퇴직을 하고 집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할 일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제 주위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지혜롭습니다. 그동안 세상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세상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저는 아직 안 했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속도에 따라서 바쁘거나 뭐 살 필요는 없고 나만의 속도로 이제 좀 여유롭게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민승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그 시니어 삶을 살 때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멋진 삶을 살려면 이런 전략, 5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제 5장으로 나누어서 쓰셨는데, 이 속에는 제가 이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많이 붙일 정도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명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읽다 보니까 명언을 세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주어진 시간 내에서 민승기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최대한 전달을 해보겠지만 다 전달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고 또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 좋은 글들도 많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솔직히 카페 한 번 안 가면 되거든요. 이 책값이 2만 원인데 요즘은 뭐 10%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까 꼭 구입을 해서 읽으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풍요롭고 멋진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줄이시고요. 꼭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장 심테크는 이제 그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뭐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 한갑부터 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가족을 보살폈다든지 뭐 남을 이렇게 했다든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시간은 내가 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좀 갖고 자기 삶을 좀 살으라는 거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갑으로 산다고 해서 뭐 갑질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좀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갑으로 살려면 또 세태 전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직면하는 그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은 비교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비교에서 자유로워야 존재 가치로서의 갑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차가 이래, 뭐 그렇게 비교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친구는 50평에서 사는데 나는 뭐 평수가 이래,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면 한없이 우울해져요. 그렇다고 뭐 그게 바뀌나요? 바뀌진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인생의 갑으로 살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기준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원장님도 인용을 했는데,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누가 한 말이에요? 김홍신 작가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여기에는 그냥 인용만 해놨는데,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젊어봤잖아요. 그래서 더 지혜가 쌓이고 앞으로 살 날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수명까지 살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일 일은 나는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이 민승기 원장님도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모든 강연이 끝나고 우울감이 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강연 다니신 모든 분들이, 저번에 김미경 그 강사님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 건강 검진도 하고 그랬는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뇌에 이제 양성 종양이 있어서 어 그동안은 건강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양성 종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나에게 뭐 종양이 있다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라 해도 그 평균 나이에 우리가 꼭 살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행히 뭐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행히 그 양성 종양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상태라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추적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잘 살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랑하고 지금 행복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루 앞도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엔 정말 읽어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께서 정말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의 삶에서 볕의 삶으로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감명이 깊었는데, 여러분 빛하고 볕은 다르잖아요. 빛은 그냥 비춰주는 것이지만 우리 햇볕은 뭐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볕이라는 거는 어떤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더 볕이 되는 삶, 남에게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저도 이제 퇴직을 하면 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의 좀 잘못된 생각이 같아요. 이제 봉사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미루는 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시니어 때는 우리가 좀 볕이 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르만 헤스의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인생의 노년은 몰락이 아니라 완성입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몰락하는 게 아니라 완성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우리 나이 드는 거는 누구나 다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공평해요. 나이 먹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진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들이 참 많으니까 한번 직접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속에서 감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제 좀 감속해서 밟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조금 천천히.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가야 보입니다. 빨리 가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말이 아니라 그 말에 산에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거를 내려올 때 본다라고 하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이제 조금 뭐 우리가 삶의 네이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조금 달리 하면서 좀 속도를 늦춰서 갈 때 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시테크 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AI 시대의 경쟁력 지테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라고 해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태되지 말고 난 나이 먹어서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하자는 거죠. 배우는 사람만이 늙지 않는다. 이 원장님도 이렇게 했어요. 비우고 배우는 장수의 지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또 폼나는 노년의 삶을 살고 그러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크가 있는데 행복한 삶을 만드는 인테크. 인간관계가 이제 노년에는 우리가 1000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인맥이. 그 인맥보다는 내가 밤 12시, 2시에 편하게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면 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인간관계도 좀 정리를 하면서 정말 그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고 또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근테크인데요. 우리가 솔직히 정년을 하고 너무 오래 살잖아요. 거의 뭐 죽지 않는다면 60에 정년을 한다고 치면 100세 시대, 120 시대니까 우리가 4, 50년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 물론 돈도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테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걷고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파민이 사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늙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웃는 거는 뭐 무료잖아요. 그쵸? 돈이 들지 않죠? 그리고 웃는 것만큼 정말 건강을 많이 회복시키는 게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요. 우리가 웃음을 내가 웃다 보면 상대방도 같이 웃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 여기 그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물론 얼굴이 예쁜 사람도 예쁘지만 그 삶에서 많이 웃고 이런 얼굴들 있잖아. 웃어서 생긴 주름 그런 얼굴이 더 예쁘다고 또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도 써놨어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하려면 정말 뭐 제가 이제 뭐 20분 이내로 하려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다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와 생각하는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도 그 나이에 너무 이 숫자에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루하루 한다면 그게 바로 멋진 시니어 삶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요. 저는 오늘 그거를 해봤어요. 혼자 영화 보기. 요즘에 이제 혼자 영화 보기를 제가 3번 정도, 지금 3번 정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은 오디세이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니어가 되면 혼자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해보려고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혼자 하는 거, 뭐 여러 명이서 하면 좋겠죠. 뜻이 이렇게 딱 맞아서. 그치만 다들 요즘 바빠갖고요.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혼자라도 이렇게 용기 내서 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물론 첫째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규모 있게 쓰면 돼요. 계획해서 쓰면 되고 돈이 결코 뭐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조금의 그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저 그렇게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동안 내가 못했던 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맨 처음에 민승기 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내가 갑이 되어서 주도적인 삶,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면 나의 시니어는 우울하지 않고 더 풍요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제가 민승기 원장님의 시니어 수업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그 주말에 조금 여유 내서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더우니까 도서관 정말 피서지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들고 가서 읽고 오시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내일은 저의 이야기로 간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